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식경영법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8강 과정을 단축하라. 효율성을 강화하는 집체적 지식경영.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상생의 공부를 해야 한다. 역할을 분배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목표를 정해 실천하고 조례를 확정하여 직업의 성격을 확인한다. 그러고는 매진하되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작업을 병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작업을 병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집체 작업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집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수 득이법. 하나는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확대하라. 정과 실천법.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라. 토론 부절법. 생각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단련하라. 어망득콩법. 동시에 몇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라. 조례 최종법. 조례를 먼저 정해 성격을 규정하라. 자, 분수득이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확대하라. 역할을 분담하는 중요성. 옛날 선왕들은 사물을 쓰는데 지혜가 있었다. 소경에게는 음악을 살피게 하고 절름발이에게는 대궐문을 지키겠다. 환관들은 궁궐을 출입하게 하고 곱사 등이나 병든 자 또는 불구자 등도 각각 마땅한 곳에 썼다. 이 일은 가장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람마다 그 필요한 역할들,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위임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맡겨주었다는 거죠. 작업을 분배하라. 분수득이는 작업을 진행할 때 역량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일은 혼자서는 다 감당해낼 수가 없고 한다 해도 시일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럴 때는 집체 작업이 필요하다. 특출한 개인이 각자 작업하는 것보다 부족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팀워크를 이루면 작업의 효율성이 배가 된다. 혼자 다 하지 않고 훈련 과정을 거쳐 함께 작업하면 전체가 서서히 함께 향상된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전체가 서서히 함께 성장하는 것.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는 게 서서히 함께 성장된다는 거. 마지막에 이 내용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나중에는 천하무적이 된다. 어떤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조금 처음엔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천하무적이 된다. 네. 정과 실천법 37번.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라. 정과 실천은 매일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에 따라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목표를 세워놓고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 이 부분. 사람의 마음은 안위를 기뻐한다. 공부도 규칙적인 리듬을 갖지 못하면 제품에 나가 떨어지기 쉽다. 전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소용되는 날짜를 계산한 후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결정하는 것까지가 정과다. 요거. 그러니까 어떤 연간 목표 쪼개는 거죠. 목표 쪼개기. 그래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간 목표.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단위. 그렇죠? 그다음에 그 1시간 단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표만큼. 문제는 실천인데 실행이 답이다. 그렇죠? 아이들의 방학 중 생활 계획표처럼 세워만 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긴장을 놓지 말라. 439페이지입니다. 젊은이들만 날마다 일과를 정해놓고 공부했던 것은 아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해지거나 귀향지에서 주체할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할 때도 이 정과 독서는 마음을 다잡고 무절제해지기 쉬운 생활에 긴장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기록으로 보관하라. 442페이지입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목표를 정해 앞으로 나아간 결과 나중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진짜 그 건강의 중요성. 사실 건강이 중요한데 이 정약용 선생님도 너무 책을 열심히 보고 너무 이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지금은 기력이 점점 쇠약해져서 몇 달 사이에 빠진 이가 셋이라고 적었다. 이빨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대머리가 되었다. 중풍까지 와서 작업에 집중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저절로 신경쇠약 증세도 따라왔다.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 책을 못 보도록 말렸다. 그만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산은 마음이 급했다. 다산 선생님 지금 좀 책 좀 덜 보시고 조금 쉬세요 해도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눈앞에서 산적한 작업을 놓아두고 한가하게 마음 공부에만 몰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도 중요한 것 같아요. 444페이지입니다. 다산은 아들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52칙의 문답이 정리되었다. 다산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승한 문답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묶어 갈무리해 두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런 질문과 본인의 그 대답을 묶어서 또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들은 그 기록을 보고 앞서 했던 공부의 과정을 복습하고 현재의 공부 상태로 점검할 수 있었다. 공부 상태도 점검할 수 있었다. 이후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겨서도 다산은 이곳 제자들에게 주역을 강의했고 제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묶어 다시 다산 문답으로 묶었다. 다산은 늘 이렇게 과정을 그저 흘려버리지 않고 기록을 통해 경험을 누적하고 이전시켰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초소하고 목표를 정해 공부하던 습관과 정리벽이 낳은 결과였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렇게 켜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앱 이름이 음성 자막 변환이라는 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타이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하거나 어떤 통화하거나 어떤 코칭을 할 때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책 읽으면서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노션에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앱 하나가 더 있는데 V플랫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V플랫.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책 사진을 찍으면은 스캔을 해주거든요. 이 V플랫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문자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문자 인식. 문자를 딱 인식하면은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딱 텍스트로 지금 텍스트 추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아요. V플랫, V 어플 2개 추천 어플입니다. V L A T 이 어플이 있고요. 다음에 음성 음악 변환 두 개 다 안드로이드에서 설치하시면 되세요. 안드로이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플들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뭐를 제작하고 있냐, 소책자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도 해요. 강의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타이핑 아르바이트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핑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말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시만요. 브랜드 버처드 백만장자 메신저 책에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익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어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강의한 거를 이제 아르바이트 분을 맡겨가지고 메신저가 알려준다 1인 기업가의 유튜브 활용 전략 이렇게 해서 메신저란 그리고 콘텐츠란 메신저란 무엇인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콘텐츠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예. 직접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기록한 메모들이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 다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독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이 누적시켜 나가는 거죠. 나의 지식 플러스 나의 경험 플러스 타인의 지식. 이렇게 생각해요. 타인의 지식 플러스 나의 경험. 어떤 시행착오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 저는 많은 시행착오, 많은 실패들이 있었어요. 많은 시행착오. 돈도 강의하면서 많은 돈도 쓰고 또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11년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식 창업을.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 이런 걸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사는 말한다. 목표를 세워 전체 규모를 장악해야 한다. 목표는 하루 단위로 쪼개 확실하게 실천해라. 저는 목표를 쪼갤 때 첫 번째 월간이에요. 월간. 첫 번째 연간.
연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월간, 그 다음에 주간. 그래서 항상 목표,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항상 목표를 써놓고 항상 주간으로 스케줄 관리하고, 네.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목표, 할 일, 시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목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기록하고, 할 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할 일을 하기 위한 시간들. 그래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일 목표. 계속 목표 쪼개기. 목표 쪼개기.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 쪼개기. 그래서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 일일 목표, 1시간 목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목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오늘 하루의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목표가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 주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이번 달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달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올해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표 쪼개기 해보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을 코칭하다 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 주에